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밤엔 피는 꽃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씩 방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력한 5년차 수절과부 라이벌 이판택 며느리가 등장을 했죠. 여화와 묘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시어머니들의 대결일 것 같고요. 이판택 며느리는 향후 4대부 집안의 진짜 맨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죠. 이판이나 오난경이 겉으로는 절도 있는 가문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 뒤에 가식적인 민낯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난경은 빌런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게 겉으로는 엄해 보이지만 속은 진심이었던 여화의 시어머니 유구목과 또 대비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유구목은 진심이라는 거겠죠. 여화의 책사이자 똑순이 연선이 어떻게 여화를 만난지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윤학과 썸이 생길 조짐도 보이죠. 산중백호도는 임금까지 알 정도의 비밀을 가진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에 얽힌 단서들을 어떻게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될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 드라마에는요 복면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여화가 늘 복면을 쓰고 나오죠. 예고편을 보니까 수호도 여화와 뜻을 같이 하는지 복면을 쓰고 나옵니다. 복면은 여화만 쓰는 게 아니죠. 임금과 좌의정도 복면을 쓰고 있고 4대 부가 여인들도 모두 복면을 쓰고 있습니다. 본캐와 부캐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복면을 쓰고 나오는 여화, 복면을 쓰고 나오는 여화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화는 밤마다 복면을 쓰고서 정체를 숨기고 돌아다닙니다. 할머니를 기억하고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다시 밤길을 나서서 직접 쌀을 들고 찾아가죠. 나갈 때마다 복면을 씁니다. 누가 알면 안 되거든요. 진짜 자신의 정체를 들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신매매가 됐던 손녀를 구해주게 되죠. 그런데 그런 여화와 마찬가지로 예고편을 보니까 수호 역시도 복면을 쓰고 도와주게 됩니다. 여화와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될 것으로 보이죠.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집에서 할머니를 구할 때 수호가 지붕을 받치고 여화가 할머니를 보듬는 건 여화와 그 뜻을 수호가 같이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 동지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진짜 정체를 숨겨야 되는 시절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시절이란 얘기죠. 지켜야 하는 규범과 절도가 엄격하다 보니까 자신을 숨겨야 합니다. 여화는 그 시절이 원하는 그런 연려의 모습을 벗고 복면을 쓴 채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진짜는 밤에 돌아다니는 여화 미담이 진짜고 가짜는 가면을 벗은 맨 모습이죠. 복면을 쓴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거꾸로 맨 얼굴이 복면이고 진짜는 마음이라는 복면을 쓰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왕과 좌의정이죠. 3화에서는 조금 더 두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신경을 쓰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술을 계속 던지죠. 장기판하고 비슷합니다. 나라는 좌상인 자신이 알아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임금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조회 정도에 나와서 얼굴을 비치라는 거죠. 그 정도는 해야 자신의 입장이 덜 난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임금이 성군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임금은 아무것도 하질 않는데 무슨 성군이 된다는 걸까요? 4대부의 나라니까 임금은 그저 허수아비 노릇이나 하라는 겁니다. 4대부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상징적인 존재로만 왕은 있으라는 거죠. 임금은 늘 그런 좌상의 말에 자신이 바보고 못난인 것처럼 늘 미안하다고 알아서 잘해줘서 고맙다고 좌상을 늘 띄워줍니다. 두 사람은 맨 얼굴이지만 복면을 쓰고 있죠. 서로의 진심을 숨기고 복면 같은 온화한 미소와 표정으로 서로를 대합니다. 먼저 진짜 얼굴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건 왕이죠. 왕은 연기입니다. 윤학과 함께 무언가를 찾고 있죠. 15년 전 아버지의 죽음의 진상을 몰래 찾고 있습니다. 사라진 자들의 행방이라고 합니다. 사라진 자들이라는 건 아마도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해서 증거나 증좌가 될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들이 사라졌지만 죽은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5년 전 아버지 임금의 중요한 단서가 될 사람들을 찾고 있지요. 왕은 자신의 복면 뒤로 진짜 얼굴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좌상은 아직까지 맨 얼굴인 가짜 얼굴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면을 쓴 진짜 얼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상한 시아버지, 남편, 충직하며 나라 걱정밖에 없는 충신입니다. 마치 연료문을 위해 수절하는 단정한 여인들 같죠. 왕과 윤학이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좌상이 모를까요? 좌상의 복면을 쓴 진짜 얼굴도 조금씩 드러나겠죠. 근데 나라가 별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 꼴이 엉망이라는 거죠. 4대부가 그렇게 해서 백성이 배부르고 태평성대하고 잘 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냐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은 심각한 가난과 부패에 직면하고 있죠. 호족 판서 같은 양아치가 권력을 잡게 되고 인신매매범들과 결탁이 돼서 백성들의 고열을 빱니다. 사대부 부인들은 열려 얘기하면서 우아하게 시간을 죽이는 게 일입니다. 가끔 구율이라고 그래가지고 봉사활동 정도 하면 그마저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인 거죠. 그게 좌상이 만들어 놓은 사대부의 나라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패를 지으며 이익을 다 가져가죠. 오랜 가뭄이 와도 백성을 위해 하는 게 없습니다. 사대부는 여전히 배부르고 또 더 먹고 싶어서 배고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대부가 꿈꾸는 세상은 백성이 조정을 두려워하고 노비와 양반의 구분이 엄격한 그런 계급사회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기득권이 공고해지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해지다 보니까 인신매매까지 성행을 합니다. 백성이 가난하면 빨아댈 게 부실하죠. 더 이상 가져갈 것들이 적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갖다 팔아버리는 거죠. 가난한 나라가 겪는 과정입니다. 사대부의 나라라는 게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고 백성들은 인신매매범으로 팔려가는 지경까지 이르는 백성은 안중에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수호가 여호와와 손을 잡게 되죠. 그 위선적인 사대부의 나라, 그 가면을 벗겨가는 이야기가 앞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다들 복면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가짜인 맨얼굴을 걷어내고 진짜인 복면을 쓰고 밤마다 돌아다니고요. 어떤 이들은 진짜인 복면 쓴 자신의 모습을 뱃속에 숨기고 적당한 미소와 가식을 쓴 가짜 얼굴로 사는 거죠. 그 위선을 좌충우돌 풍자하고 조롱하면서 이한이가 벗겨가는 게 바로 이 드라마의 치명적인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맨얼굴이지만 모두가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는 복면을 쓴 얼굴입니다. 복면은 역설적이게도 진짜를 의미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얼굴은 진짜 얼굴이 아닙니다. 구율이 앞장서는 온환경도 보여주기 위한 얼굴이고 임금과 대신들 앞에 온화한 표정을 짓는 좌상의 얼굴도 보여주기 위한 얼굴이죠. 그게 백성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더 푼수 같은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비를 이루고 대조하는 거죠. 복면을 쓰고서 자신의 속내를 숨기며 사는 권력. 그러는 가운데 백성이 절망과 도탄에 빠지죠. 겉으로는 웃고 있고 무능해 보이지만 위선적인 사대부로부터 역전을 준비하는 임금의 진짜 얼굴. 복면이 그런 겁니다. 인신매매라는 거악의 범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건 임금과 윤학이 사람을 찾는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동기를 알게 된 수호가 손을 잡게 되고 인신매매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찾으려고 하던 정조를 가진 사람들의 행방이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한이가 아니면 누가 이 역할을 할까 싶을 만큼 이한이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